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40대 초반에 아이가 둘이라고 하면 결혼 일찍 했겠다고 생각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일찍 한 사람이 아니라 이혼을 조금 일찍 하게 된 사람입니다. 결혼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이 사람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가 막상 살다 보니까 이 사람만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말입니다. 세상에 술과 도박은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하죠. 저의 첫 결혼은 술과 도박에 중독된 남편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술이나 도박 중에 하나만 해도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데 둘 다 했으니 그야말로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지 않나요? 정신 차리고 살아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매일같이 술 마시고 도박하는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니까 재혼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살겠다 싶었거든요.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삶이 훨씬 더 살만하다고 느낄 정도였죠. 그랬던 제가 왜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재혼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긴 사연이지만 잘 들어주세요. 제 결혼이 지독하리만큼 험난했던 걸 알고 있던 지인들은 제 이혼을 모두 축하해줬어요. 저는 결혼만 축하받을 줄 알았는데 이혼도 축하받을 수 있는 일이더군요. 그렇게 인생에서 골칫덩어리 한 놈 지우고 나니까 인생에 큰 분란 없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년을 혼자서 잘 지내던 제게 지인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말했어요. 저는 한산코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나이 들면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있어야 큰 소리치고 사는 게 여자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서 만나보라고 했었고요. 저는 며칠 후 지인의 강력한 추천으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던 남편의 첫인상은 참 촌스러웠어요. 얼굴은 새까맣고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데다가 딱 곰 같은 스타일이었죠. 게다가 말투나 행동도 좀 투박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에게 별로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아들 하나에 딸 하나 키운다고 하시던데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키우고 있어서 힘들진 않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들이 그래도 착한가 봐요. 네, 엄청 착해요. 저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별하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애들은 어리광도 안 부리고 의젓하게 잘 커져서 고맙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투박해 보이던 사람이 아이들 이야기할 때는 또 달라 보였어요. 이래서 부모는 다른 거구나 하나 봐요. 매서웠던 눈매도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글서글해지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몇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 후 저는 첫날만 보고 말 뻔했던 남편과 몇 번 더 보다가 남편의 수줍은 고백으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보이는 모습과 달리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운전 일을 하다 보니 술을 싫어한다는 게 제일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재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됐던 이유가 술과 도박이었는데 남편은 술도 못하고 도박은 더더욱 모르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남자 혼자 자식 둘을 키우겠다고 책임감 있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세상에 저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도 못 봤던 지독한 사람을 시어머니로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처음 상견례를 하고 인사드리는 동안에도
어머님의 실체를 전혀 몰랐어요.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사람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입니다. 아유, 둘 다 무슨 이유든 한 번씩 배우자를 잃어봤는데 재혼하면 더 잘 살겠지. 난 그럴 거라고 믿어요. 네, 마음 맞춰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보면서 잘 살라면서 좋은 덕담도 해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머님을 지독한 사람이라고 의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원래 결혼이라는 게 뚜껑을 열어보기 직전까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 그 당시 신혼집을 따로 얻을 돈이 부족해서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대부분 다 좋았어요. 시어머니 말고는 아버님도 둘이나 있던 시누이도 모두 잘해줬었답니다. 복병은 늘 어머님이셨죠. 처음에는 시어머님을 신경 쓸 겨를도 없었던 게 절 낯설어하고 피하는 아이들과 친해지는 게 먼저였죠. 큰딸은 6살, 둘째 아들은 4살이었어요. 요즘 애들 나이 좀 먹으면 부모 사정 빤하게 다 알 만큼 알게 되지 않나요? 난생 처음 육아를 하게 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특히 금방 친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큰딸은 제 생각과 달리 엇나가더군요. 유치원생 딸 나갈 때 제대로 입혀보내고 싶어서 옷을 사왔는데 아침부터 안 입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생들 떼 쓰는 걸 마트에서만 봤지 눈앞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걸 처음 보게 됐습니다. 입혀주면 입혀주는 대로 입을 줄 알았던 큰딸은 절대 안 입겠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유치원 등원을 시켜줘야 하니 온 힘을 다해서 어르고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이 옷이 싫으면 다른 옷이라도 입고 가자. 조금 있으면 유치원 차 올 거야. 어서 옷부터 입자. 싫어. 내가 입으려는 옷 안 말랐다고. 젖은 옷 입기 싫어. 저는 유치원생 고집이 황소 고집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 어머님도 아니고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은 교육청에서 일하시다가 은퇴 후 집에서 쉬고 계셨고, 제가 아이들과 실랑이를 할 때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그날도 큰딸이 울며 불며 자지러지게 울자 아버님이 오셔서 능숙하게 달래며 말했어요. 아유, 우리 큰 손녀딸이 입고 싶던 옷이 따로 있었구나. 안 마른 거 입을 수도 없고 어떡해? 오늘만 엄마가 사온 옷 입고 가면 내일은 입고 싶은 옷 입고 갈 수 있게 해줄게. 이 할아버지 믿지? 내일은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오늘만 엄마 말 잘 듣자. 왜 엄마야? 아줌마 아니야? 저 아줌마 싫어.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할아버지랑 우리 다 가족이니까 엄마지. 그러니까 이제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잘 지내자. 아버님의 말에도 큰딸은 저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아버님과 제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날도 그렇게 아버님 덕에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큰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형마트에서 아이들 4세 남자애가 신을 만한 신발을 세일하길래 예쁘다 싶어서 사왔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들에게 선물을 건넸죠. 그런데 아들은 제가 사온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아버님 뒤로 숨더군요. 그러면서 겁이 난 목소리로 아버님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줌마가 왜 집에 안 가? 엄마도 아닌데 이런 것도 사다 주고.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누나랑 다 같이 사는 가족. 엄마야, 엄마. 엄마라고? 난 싫어. 엄마 안 할 거야. 저는 또다시 우는 소리를 하는 아들을 보자 아버님을 대신해서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럼 아줌마로 부르다가 엄마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엄마라고 불러. 아줌마는 기다릴게. 알았지? 그리고 이 운동화는 선물이니까 편하게 받아도 괜찮아. 이 아줌마 마음이니까 받아줘.
저는 그렇게 아직 저라는 사람을 낯설어하는 아이들에게 살갑게 다가갔어요. 아버님도 저를 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답니다. 정말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서 아버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지냈습니다. 저는 시누이도 2명이 있었는데 참 시누이복도 좋았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어려워하니까 한 번은 제가 쉬는 날에 맞춰서 둘째 시누이가 시댁으로 와서 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시장을 잔뜩 보고 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다 조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떡볶이랑 간단하게 파스타만 만들면 오늘 아이들 다녀와서 먹이기 좋을 거예요. 아가씨, 이걸 다 혼자 봐오신 거예요? 아유, 저한테 시키셨으면 제가 어제 다 사왔을 텐데요. 애들이랑 친해지는 거 힘드실까봐 제가 좀 나서보려고요. 그동안 조카들 챙기면서 내공이 좀 생겨서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제가 뭘 해줘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거든요. 그날 둘째 시누이가 사온 재료로 애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맛있는 걸 잔뜩 만들어 둘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혼자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건 힘들고 어려운 숙제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서주는 시누이 덕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저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은 어머님이셨어요. 시누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어머님이 마침 집에 딱 돌아오셨는데 식탁을 보자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넌 이게 밥이냐? 애들 유치원 갔다가 오면 밥을 먹일 생각을 해야지. 떡볶이에 파스타에 쌀밥은 한 톨도 없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면 친자식 아니라고 벌써부터 티내는 거냐? 저는 갑자기 화를 내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포크를 들어서 제가 차려둔 음식을 뒤적이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행동과 막말에 당황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애들 간식이에요. 그리고 저 한 번도 애들 제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최선 다하는 게 떡볶이면 넌 엄마 자격도 없는 거야. 애들 한창 클 나이에 잘 먹여야지. 고작 이런 걸 먹인다고? 이거 다 애들 입맛에 맞춘 거예요. 어머님 상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둘째 시누이가 딱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머님과 말싸움을 하고 있자 가로막으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애들 데려다 놓고 상 한 번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신경 써? 그냥 하던 대로 해. 애들이 뭘 입고 먹는지도 몰랐잖아. 아빠가 혼자서 다 했지. 넌 지금 객식구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처음부터 제대로 잡고 가야 애들도 구박을 안 하지. 엄마가 신경 안 써도 새언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같이 산 지가 언젠데 객식구야? 제발 그 말 좀 신경 써서 할 수 없어? 나는 가끔 엄마 이러는 거 보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겠어. 둘째 시누이는 어머님과 실랑이를 하다 결국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버렸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애들 일에는 관심도 없으시다가 제가 오니까 갑자기 신경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어쩐지 애들 관련해서 뭘 물어봐도 어머님은 잘 아는 게 없으셨죠. 그래도 금은방을 운영하시느라 바빠서 그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에 비해 어머님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는 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님과 함께 집에 온 아이들과 저는 장난도 치며 즐거운 오후를 보냈어요. 그렇게 둘째 시누이가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게 알려준 여러 방법으로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 소리를 듣지 못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제게 아줌마라고 불러도 친근하게 다가와줘서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 소리를 언제 듣게 됐는 줄 아시나요? 이건 또 어머님의 숨은 노력이 있긴 했습니다. 그날 제가 마트에서 퇴근하는 길에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를 사왔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과자를 사서 들어오자 마침 집에 계시던 어머님이 제가 들고 있는 봉투를 보며 비아냥거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놈의 과자는 아주 수준에 딱 맞게 논다더니 마트에서 일하니까 과자만 사오지? 쟤들 친엄마는 애들 그렇게 안 키웠다. 어머님, 아이들 양육 문제는 제가 제 방법대로 할게요. 그런 비교는 하지 말아주세요. 각자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과자만 먹이는 거 아니고요. 애들 간식, 저녁, 영양제 다 알아서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말끝마다 말대답이네. 애도 안 낳아본 여자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너 뱃속에 애 품어보고 하는 소리냐? 임신해본 적 없으면 내가 하는 말 잘 듣기나 해. 그러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과자를 뺏어서 베란다로 던지시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아이들과 집에 들어오다가 어머님이 과자를 베란다로 던지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보고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딸이 갑자기 어머님께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왜 우리 엄마한테 화내요? 저 과자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버려요? 오늘 사다 준다고 약속해서 약속 지킨 건데 할머니가 왜 버려요? 저는 그날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막말도 싹 잊혀질 만큼 큰딸이 해준 엄마 소리가 가장 와닿았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도 큰딸이 울면서 할머니께 화를 내자 똑같이 어머님께 달려들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왜 화내요? 저 과자 우리 건데 왜 다 던져요? 할머니는 저런 거 사준 적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엄마라는 말을 해보기만 했지 들어본 적은 처음이라 전 아직도 이 날이 생생하네요. 어머님의 행동도 다 잊혀질 만큼 강렬한 기억이었죠. 이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 키우면서 사는구나. 다른 부모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아버님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님의 다리를 치며 우는 아이들을 달래셨고 어머님은 화가 안 풀렸는지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의 뜻밖의 행동 덕분에 저는 아이들에게 엄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아이들은 제게 엄마 소리를 자연스럽게 했답니다. 긴 출장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이 당신을 참 잘 따른다. 그동안 수고 많았을 텐데 내가 옆에 오래 못 있어줘서 미안해. 아니야. 아버님이랑 아가씨들이 도와줘서 금방 친해졌어. 남편도 제가 아이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며 안심했어요. 항상 출장이 길어서 집 걱정을 많이 했던 남편인데 이제 한시름 덜었다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친해진 후부터 저를 더 못살게 구셨거든요. 그때는 어머님 눈에 띄는 모든 게 어머님께 타박거리였죠. 한 번은 어머님이 아파서 금은방 문도 못 열었을 때였어요. 저는 걱정스런 마음에 재료를 사다가 죽을 만들어서 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해온 죽을 엎어버리면서 말하더군요. 나 마트에서 사온 거 안 먹어. 아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마트에서 사온 걸 먹으라고? 이거 재료 사다가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럼 마트에서 재료를 안 사면 어디서 사요? 요즘 백화점 밑에도 신선 코너 있는 거 모르냐? 이렇게 수준 떨어져서 못 살겠다니까. 그러니까 이혼이나 했겠지. 내가 진짜 우리 아들 애 딸린 상태만 아니었어도 너 같은 며느리 안 봤어. 어머님은 화가 나면 늘 저한테 근본이 없다는 둥, 그래서 이혼을 했다는 둥 화를 내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님 귀에는 소귀의 경일기였고요. 하지만 그때 거실에 계시던 아버님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화를 내며 앉아있는 어머님을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죠. 그놈의 근본이니 출신이니 당신은 뭐 대단한 출신이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시댁 들어와서 시부모 눈치 보며 사는 며느리가 많은 줄 알아? 이러니까 집에 비단을 모셔놓고 밖에서 삼배 잡는다고 하는 거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다들 나한테 진짜 너무하잖아.
왜 당신까지 며느리 편만 드는 건데? 당신이 지금 편가를 일을 만들잖아.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아직 기운이 넘치나 본데. 배부른 소리 할 거면 먹지도 마. 아버님은 어머님께 호통을 치고 저를 부르며 방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도 준비하지 말라면서 셋째 시누이한테 아이들을 부탁하고는 아버님과 드라이브를 가게 됐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제가 어머님께 험한 소리를 다 듣게 되면 아버님이 그렇게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장기 출장으로 집에 있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대신 위로해 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님과 드라이브를 하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죠. 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애들 키울 때도 독한 소리 많이 한 사람이야. 어쩜 자기 자식한테도 저렇게 독하게 말할까 싶었지. 원래가 저런 사람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걱정 마세요. 요즘 애들이 워낙 저랑 잘 지내줘서 큰 고민거리 없어요. 그럼 다행이고 주말에는 우리 같이 등산 가볼까? 며느리 너도 산 좋아하잖아. 그럼요. 아버님 덕에 제가 산구경은 잘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의 살뜰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독한 소리를 내뱉어도 아버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배려에 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아버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싫으셨는지 그날 아버님과 저녁에 들어온 저를 보며 또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네 남편은 타지까지 가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넌 아주 팔자가 좋다.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했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잖아 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돈 없어서 신혼집도 못 구하는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는 여자도 있나요? 사람 하나 보고 결혼한 제게 어머님의 말은 정말 기가 차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아버님도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자 불똥이 아버님께 튀었는지 어머님은 갑자기 악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번 돈으로 집에서 편히 쉬니까 좋지? 그러니까 아주 며느리도 이뻐 보이겠지. 바깥일 하다 집에 오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은 나한테 잘해야 되는 사람이야. 난 뭐 평생 놀았어? 매일같이 당신 화내고 불만 내뱉는 소리 다 들으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은퇴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싫어? 싫어.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며느리만 싸고 돌고 이 집 구석은 며느리만 사람이지 난 사람 취급도 안 해. 당신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고 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발 닦고 잠이나 자. 그렇게 아버님은 어머님을 지나쳐서 방으로 가버리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머님은 성질이 참 고약하신 편이었어요. 나중에 시누이 둘과 같이 가볍게 한잔하면서 듣게 된 말인데 어머님은 참 지독한 보호자였더군요. 통금 시간부터 학교 성적, 만나는 친구들까지도 다 잔소리만 늘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셋째 시누이는 저랑 술 마시다가 진절머리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는 반에서 꼴등인 친구랑 놀았다고 엄마한테 맞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통금 시간에서 1분만 늦어도 집에 못 들어갈 정도였다니까요. 전 시누이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버님 말씀처럼 어머님 성격은 옛날부터 대단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어머님 성격을 살면서 제대로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서 유방암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을 가보니 멍울도 잡히는 겁니다. 저는 내심 희망을 걸면서 아닐 수도 있다고 다짐을 하고 혼자서 검사를 받으러 다녔어요. 하지만 하늘은 제 희망을 배반하고 말았고 결국 저는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살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보험을 들고 산다지만
누가 살다가 큰 병이 생길 걸 예상하면서 살진 않지 않습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날, 전 시댁 식구들에게 유방암을 진단받게 된 사실을 밝히게 됐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기계를 사도 1년 안에는 AS를 해준다는데 넌 대체 누가 고쳐줘?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프면 사기 결혼이지. 글쎄 저한테 사기 결혼이라면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며느리가 싫어도 유방암에 걸린 며느리를 가전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호통을 치며 말하자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해서 엄연히 혼인신고도 한 부부예요. 누가 가족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으세요? 부부 일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은 어머니께 화를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내가 꼭 다 낫게 해줄게. 요즘에 암은 다 치료할 수 있대. 나도 걱정 안 해. 이기면 완치 확률도 높다고 하고. 근데 당신이랑 아버님께 괜히 근심을 줄까 봐 그렇지. 그런 말이 어딨어.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는 다 하자. 당신 그러면 금방 건강해질 거야.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말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전부인과 사별했던 남편의 아픔을 제가 괜히 또 들쑤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의연한 남편의 태도를 보자 저는 안심하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아주 저를 집안에 붙은 악귀처럼 취급하셨거든요. 남편이 타 지역에서 일할 때 저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2주일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을 붙들고 어머님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바람난 거 아니냐? 무슨 병원을 저렇게 자주 가? 그리고 같이 산 지 얼마나 됐다고 치료비도 도와줘? 그냥 알아서 고치고 오라고 해. 나사 하나 빠진 물건 모타로 데리고 사느라고 등골 빠지게 고생하는 건데. 제발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엄마랑 상의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무슨 물건이에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한테 이상한 오해만 하시고 그럴 거면 그냥 저희 애들 데리고 집에서 나갈게요. 어머님은 남편한테 제가 병원을 자주 간다며 바람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했다네요.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오랜만에 본 자기를 붙들고 저런 소리를 하니까 혹시나 저한테도 막말을 퍼부을까 봐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무슨 말 해도 신경 쓰지 말고 꼭 나한테 전화해. 타 지역까지 가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쓸 일 만들지 말라고 제게 신신당부를 하던 어머님은 스스로 직접 남편한테 걱정거리만 하나 더 만든 꼴이었어요. 그래놓고 남편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말리면서 사과를 하시는 게 어머님이셨죠. 남편까지 어머님 편을 안 들어주니까 어머님은 집안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집에서 저만 보면 귀신 취급을 하더군요. 제가 정말 뭐라도 훔쳐간 사람처럼 죄인 취급을 했어요. 애들이랑 저녁을 먹고 있던 저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하셨답니다.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돈 잡아먹는 귀신 같아서 꼴 보기도 싫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귀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큰딸은 어머님이 제게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할 때마다 어머님께 화를 냈어요. 아이들도 어머님을 말릴 정도면 그 말이 얼마나 심했는 줄 아시겠나요? 정말 건강한 사람도 저희 어머님과 잠깐만 지내면 아마 없던 병도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내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더 어머님을 자극하고 말았던 겁니다. 점점 더 가족들로부터 소외된다고 생각하셨던 어머님은 절 따로 불러서 더 황당한 소리를 하셨어요. 글쎄 저를 불러서 방으로 가보니까 어머님은 제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너 아주 팔자부터 뒤틀린 애였더라. 어머님이 저만 보면 타박하시는데
제 팔자가 고울 리가 있겠어요? 저저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용한 무당 찾아가서 너를 좀 봤더니 너 우리 아들 잡아먹을 팔자래. 네가 살면 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주 꼴 보기 싫으니까. 아니요. 전 살아도 죽어도 제가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테니까 더 이상 저한테 나가라 마라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말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아무리 미신이라지만 제가 살면 남편이 죽는다니 괜히 불안하기까지 하더군요.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어머님의 유난스러운 반응에 나날이 스트레스가 심해져만 갔어요. 그날 결국 아버님과 밖에서 따로 술을 한잔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집에 없고 어머님께 저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집에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님과 따로 밖에서 저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아버님과 술을 한잔하면서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아버님, 제가 시집 오자마자 아파서 죄송해요. 세상에 그런 소리가 어딨어. 사람 아프고 말고 문제는 하늘에 정해진 거지. 네 시어머니 말 신경 쓰지 마라. 마음에 담지도 말고. 아버님의 말에 조금 힘이 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뜻이 너무 완강했고 애들 앞에서 매번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니까 그것도 참 걱정이더군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데 제가 항상 어머님과 호통을 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결국 그날 어머님한테 들었던 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제가 살면 남편이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살아도 집을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저 원래 이런 거 믿는 사람 아닌데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뭐야?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 무당을 또 찾아가? 내가 이놈의 여편네를 그냥... 아버님은 저와 술을 마시다 말고 무당이라는 말에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어머님을 보며 화가 난 목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무당 또 찾아갔어? 대체 또 얼마나 쓴 거야? 이번에는 돈 얼마 안 썼어. 그냥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잡아먹는다고 내쫓으라고 그 말만 듣고 온 거야. 한 번만 더 그 선무당 찾아가기만 해. 그렇게 당하고도 거길 또 찾아가? 작년에도 그 집에 수백만 원 쓰고도 그 사람 말대로 된 적이 있어? 이번엔 맞을 수도 있잖아. 일단 진정해봐. 당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살 거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아버님은 어머님께 호통을 치며 경고를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님은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갔었는데 갈 때마다 수백만 원을 쓰고 계셨고 게다가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무당을 찾아갔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화가 잔뜩 나셨던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 뵙고 온 무당이 선무당이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긴 하더군요. 그날 아버님은 어머님께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워낙 화가 잔뜩 나셔서 그런지 어머님도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제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한 차례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큰 분란을 겪고도 또 사건이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병원 치료하러 다니면서 별다르게 힘든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제 발로 나가길 바라는 사람처럼 살림살이로 저를 괴롭히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밥 차리라고 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 검진 일정과 여러 번 어긋나서 어머님 밥상을 제대로 차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면 시누이가 아이들 밥을 챙겨주거나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시누이 차린 밥상을 같이 먹으며 지냈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한 번은 생각보다 치료가 일찍 끝나서 집에 오게 됐는데 어머님과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어머님은 눈을 뒤집으며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너 살자고 내 밥은 뒷전이냐? 난 굶어 죽어도 된다는 거야 뭐야?
내가 너 때문에 내 명예 못 살겠다. 어머님, 전 어머님 때문에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이고, 성격 나오네. 거봐라. 가족들 다 꼬셔서 자기 편 만들고 나니까 난 아예 눈에도 뵈지도 않고 우습지?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여야 된다는 거야. 당장 밥 차려. 밥통에 있는 밥 말고 압력밥솥 꺼내서 밥 새로 지어. 어머님이 하세요. 저 꼴도 보기 싫으신데 왜 밥상은 제 밥상 받으려고 하세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께 말하자 어머님은 화가 나셨는지 손을 들어서 제 뺨을 내리치신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도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물을 어머님께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집에 들어오신 아버님과 방에서 쿵 소리를 듣고 나온 시누이와 아이들은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결국 어머님이 저를 치는 모습과 제가 물을 뿌리는 모습을 모두 보고 만 겁니다. 이 상황에 어머님은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시누이는 아이들과 방에서 소란스럽길래 안 나오려다가 내리치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눈으로 본 광경이 제가 맞는 걸 보자 시누이는 어머님께 악을 쓰며 말하더군요. 엄마, 세상에 나이 든 딸을 이렇게 치는 부모도 없는데 누가 며느리를 때려? 얘가 먼저 버르장머리 없이 내 밥상도 안 차리고 지 병원부터 갔다니까? 위아래도 없이. 그럼 아픈 사람이 치료를 해야지 엄마 밥상을 왜 차려? 제발 좀 새언니한테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니까.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할머니가 엄마를 때렸다면서 어머니께 달려들었어요. 어머님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셨고 그때 아버님은 어머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당신 짐 싸. 아예 지금 나가.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데 한 지붕에서 어떻게 살아?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여보, 잘못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억울하다니까. 뭐가 억울해서 사람을 때려? 며느리도 남의 집 귀한 딸이야. 아픈데 애들 챙기면서 사는 것도 기특한 사람을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하는 거야? 아버님은 정말로 안방에서 어머님 짐을 챙기면서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런 아버님께 매달리면서 한참을 빌었습니다. 저는 얼얼해진 뺨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이들은 저한테 와서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큰딸은 제 뺨을 만지며 말하더군요. 엄마, 볼 많이 아파요? 내가 다음에는 할머니가 절대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줄게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니까 다 나았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도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져줬어요. 정말 그 어떤 명의보다 더 완벽한 치료였습니다. 정말로 부어올랐던 뺨이 괜찮아진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안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과 아버님은 실랑이 중이셨어요. 그러다 결국 아버님은 어머님 앞에 짐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당신 가게 집 다 뺏기기 싫으면 오늘부터 찍소리 말고 지내. 알았어? 한 번만 더 며느리 잡는 소리 들리면 이 짐가방 들고 그대로 나가는 줄 알아. 이제 정말 안 그럴게. 정말이야. 어머님은 아버님의 호통에 울며 불며 말했어요. 그리고 둘째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며 말하더군요. 내가 생각해도 엄마 진짜 너무했어. 난 딸이라서 그렇게 막 했다고 쳐. 그런데 세상에 며느리는 무슨 죄야. 제발 오빠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자중 좀 해. 애들도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아? 시누이도 그동안 어머님의 행동에 답답했는지 한 소리하고 말았네요. 어머님은 알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다며 말했고 이 사건 이후로 어머님은 제게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그런데도 한 번 싸운 게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님 나름대로 제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병원 가는 날은 제게 이런 말도 하셨어요. 오늘 병원 간다고 했지? 내가 애들 보고 밥도 먹이고 있을 테니까 병원 갔다가 친구라도 만나고 와. 걱정 말고. 네, 어머님,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안이 다 벙벙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대해주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애들이랑 나가서 너희 살림 차리고 살아. 내가 진작에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님 덕에 애들이랑도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잘 살게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저와 남편은 아버님의 배려로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머님이 새로 독립한 집으로 반찬도 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믿겨지시나요? 저는 시댁에서 같이 지낼 때 있던 일이 꿈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잘 지내고 있답니다. 병원도 꾸준히 다니면서 거의 완치에 가까운 경과도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큰딸 유치원도 다녀오고 부모로서 할 일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마트로 출근도 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대부분 돌아갔답니다. 한번 크게 싸우고 바닥을 보일 정도로 싸우고 나니까 오히려 나은 점도 있네요. 다들 할 말 속에만 쌓아두지 마시고 모두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병만큼 지독한 병도 없으니까요. 모두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